발음도 안 되면서 환자를 돌본다고? 런던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차가운 조롱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후 그 오만한 여의사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믿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매일 감동적인 실화를 각색하여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5년 여름 런던 시내 세인트 메리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던 그 자랑스러운 시절이었죠.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젊은 의사들이 선진국으로 파견되던 때였습니다. 김도윤, 31살의 젊은 의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6.25 참전 용사이신 아버지와 평생 자식 자랑만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그였지만 런던에서는 그저 연수 온 아시아 의사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었죠. 단정하고 의젓한 인상의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란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더욱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 담당 케이스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제 뇌출혈 환자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의 어눌한 영어 발음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하워드라는 28살의 영국 여의사는 대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연수생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가운 미인이었던 그녀는 런던 명문가 출신으로 태생부터 우월감에 젖어 살아온 전형적인 엘리트였죠. 아시아인들은 시험만 잘 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녀에게 도윤의 존재는 그저 귀찮은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발음도 구리면서 환자를 돌본다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려온 그녀의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키득거리며 웃어댔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곳은 그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는 손님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혼자 카페테리아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을 꺼내 먹고 있는데 저기 앉지 말라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한국 음식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양 음식은 정말 이상해라며 수군거렸죠. 도윤은 김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혼자 저녁을 때우던 도윤에게 부산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도윤이가 런던에서 환자들 많이 살리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은 전혀 달랐거든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받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죠. 아들아, 거기서 환자들 많이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야지. 어머니의 당부를 들으며 도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해 환자 차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뇌출혈과 관련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세심하게 분석했죠.
사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쌓아왔던 것이죠. 지주막하 출혈, 이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를 감싸는 막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는 무서운 응급질환입니다. 환자들은 대개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도윤은 한국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십 명 이상 치료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구경하러 온 연수생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도윤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가렛 할머니, 75살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온 것이었죠. 내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할머니를 본 엘리자베스는 대충 진찰을 마친 후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흔한 두통이에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증상과 표정, 그리고 목 부위의 뻣뻣함까지 모든 것이 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했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CT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도.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자베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견학이나 하세요. 진단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주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고 도윤은 다시 한번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도윤을 보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동양인이구나. 고마워요, 젊은이.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차가운 시선이 도윤을 향했고 할머니는 결국 진통제만 처방받은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한국 음식점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아주머니가 고생 많다, 아들아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마가렛 할머니의 모습에서 고향의 할머니가 떠올랐고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히 계시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거기서 환자들 많이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야지. 어머니의 당부를 듣던 도윤은 문득 마가렛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정말 단순한 두통이 맞을까? 혹시 자신의 걱정이 현실이 된다면?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도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오늘 오후에 갔던 마가렛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다시 실려왔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인 광경에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가 들것에 누워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의식은 거의 없었고 말을 더듬거렸으며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본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두통이라고 단정했던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빨리 CT 촬영을 준비해. 그녀가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급 CT 촬영 결과는 도윤의 예상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주막 하출혈이었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온 상태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놓쳤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면서 간호사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니모디핀 준비해 주시고 혈압 조절을 위한 약물도 함께요. 그리고 신경외과에 즉시 연락해서 응급 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정확한 지시를. 간호사 하나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죠.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그 아시아 연수생이 갑자기 이렇게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신기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도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하지만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죠. 신경외과 전문의가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교수라고 불리는 그 의사가 도윤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한 것이죠. 김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한국에서 지주막 하출혈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이라고요? 엘리자베스와 다른 동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연수생 정도로 취급했던 그가 실제로는 박사였다는 것이죠. 도윤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로버트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신경외과 전문의십니다. 특히 뇌출혈 분야에서는 한국 내 최고 수준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죠. 지주막 하출혈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하셨고, 그의 말을 들으며 주변 의료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엘리자베스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가렛 할머니의 가족들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도윤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고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열한 시간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로버트 교수와 함께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혈관 경련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전문적인 분석을 들으며 로버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교수의 말에 주변에 있던 영국 의료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의료진을 우습게 봤던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수술실 입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도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봤다면 할머니는 더 일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도윤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이나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려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수술이 시작됐고 병원 전체가 긴장 속에 휩싸였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가족들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하며 기다렸고 의료진들도 모두 수술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그 젊은 의사가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술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거든요. 과연 도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요?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뇌혈관 상태를 확인한 로버트 교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출혈 위치가 까다롭고 혈관 벽도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수술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했던 그에게는 이런 복잡한 상황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교수님, 혈관 조영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측 전대뇌 동맥 쪽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도윤의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작은 동맥류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걸 놓칠 뻔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자신도 놓칠 뻔한 부분을 도윤이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죠. 수술실 밖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죠. 엘리자베스, 내가 그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심스럽지 않았어? 그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마가렛 할머니의 증상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극심한 두통, 목 뒷부분의 뻣뻣함, 그리고 평생 처음 겪는 통증이라는 표현까지. 하지만 그때의 엘리자베스는 도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를 무시하는 데만 급급했었죠. 나는 정말 바보였어. 환자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니. 엘리자베스가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별다른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손자 제임스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마저 잃으면 난 정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혈압이 90에서 7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고 수술실 안이 긴급 상황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도윤이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연성 혈관 경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니모디핀 용량을 늘리고 수액 공급을 증가시켜 주세요. 그리고 혈압 유지를 위해 도파민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의 지시가 정확하고 신속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습니다. 김 박사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군요. 로버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고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경험과 실력이 위급한 순간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출혈 부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혈관벽이 예상보다 훨씬 약해서 클립을 적용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벽이 너무 얇아서 로버트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도윤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기법이 있는데 써보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교수 앞에서 자신만의 기법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로버트 교수가 겸손하게 대답했고 도윤은 자신이 개발한 미세 접근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오갔지만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수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제임스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했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누군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리에 앉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도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할머니가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동료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자책하지 마. 지주막 하출혈은 정말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야. 실제로 응급실에서 놓치는 경우가 20% 이상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그 위로도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도윤의 기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방법이면 훨씬 안전하게 클립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로버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고 다른 의료진들도 도윤의 실력에 새삼 놀라고 있었죠. 한국 의료진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중얼거렸고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도윤과 로버트 교수가 힘을 합쳐 마가렛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별것 아닌 일상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거든요. 그동안 무시받던 한국 의사가 영국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와 함께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병원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은 하나둘씩 수술실 근처로 모여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궁금해했죠. 로버트 교수는 도윤이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혈관벽에 가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군요. 수십 년간 수술해온 그도 이런 정교한 기법은 처음 봤거든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하게 된 방법입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수술실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가 직접 온 것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어떻습니까, 로버트 교수님? 병원장의 질문에 로버트 교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김 박사님의 실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병원장의 눈길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한국에서 온 연수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일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김 박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병원장이 물었고 로버트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는 한국 내 최고 수준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손자 제임스는 복도 의자에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무사히 깨어나세요. 아직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실 안에서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혈 부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로버트 교수의 손이 조금 떨렸는데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혈관 상태가 안정되어 있으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의 침착한 모습에 수술실 전체의 분위기도 안정됐습니다. 클립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로버트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간호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죠. 하지만 아직 수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압을 조절하고 출혈 부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도윤의 세심한 관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교수님, 저쪽 혈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지적에 로버트 교수가 다시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 작은 누출 부위가 있었습니다. 역시 놓칠 뻔했네요. 김 박사님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교수가 감탄하며 추가 처치를 했고 이로써 수술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그 부분을 놓쳤다면 나중에 재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생명 징후는 안정됐고 뇌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정말 훌륭한 협업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완벽한 수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로버트 교수가 나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교수의 첫마디에 제임스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로버트 교수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술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도윤을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다니. 김 박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도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자신 같으면 분명히 원망하고 화를 냈을 텐데 도윤은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요. 마가렛 할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가족들이 모두 그를 따라갔을 때 병원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아시아 의사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간호사 하나가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김 박사님 실력을 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런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차별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뿌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변화와 인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이 일을 계기로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수술 이야기가 밤새 병원 곳곳에 퍼져나갔거든요. 한국에서 온 그 의사가 정말 대단하더라. 로버트 교수님도 감탄했다던데 하는 이야기들이 복도마다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도윤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죠. 도윤이 아침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자리를 비워주며 앉으라고 손짓했거든요. 김 박사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 간호사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고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복잡한 심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환자가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죠.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 로버트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마가렛 할머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의 뛰어난 실력과 협력 덕분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봤고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어제 일을 통해 우리 병원이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도윤을 연수생 정도로만 여겼던 병원장의 이런 태도,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엘리자베스가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 박사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고 한동안 말없는 시간이 흘렀죠. 정말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어제 일로 깨달았어요. 당신이 옳았는데도 제 자존심 때문에 듣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경계하게 되니까요.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 같으면 분명히 원망했을 텐데 도윤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할머니를 뇌출혈로 잃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도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책스러워요. 할머니를 잃었던 아픈 경험이 있으면서도 마가렛 할머니의 증상을 놓쳤다니.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도윤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자베스도 인간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마가렛 할머니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손자 제임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임스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 젊은 동양인 의사는 어디 있니? 제임스가 할머니에게 어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할머니의 병을 정확히 진단했는지, 그리고 수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이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병원 전체에서는 도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김 박사님께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의사들도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인턴들은 도윤을 롤모델로 여기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구석에서 김밥을 먹어야 했던 도윤에게 여러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김 박사님, 저희와 함께 드시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그를 테이블 가운데 자리에 앉혔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한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고 도윤은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가족들이었죠. 제임스와 함께 온 그들은 도윤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신 게 가장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감동받았죠. 제임스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고. 그리고 어디서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그의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드디어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니?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도윤이 어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더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제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도윤의 앞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까요? 도윤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장 비서가 찾아와 말한 것이죠. 김 박사님, 병원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뵙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도윤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평상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장뿐만 아니라 로버트 교수, 그리고 몇 명의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김 박사님, 앉으세요. 병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도윤을 맞이했고 그의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이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런던 의료진 교류협회의 회장이신 윌리엄 선생님입니다. 그 남성이 도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도윤도 예의를 갖춰 인사를 받았죠. 하지만 왜 이런 중요한 분들이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님, 지난주 마가렛 할머니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개발한 미세 접근법이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작은 기법이 그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윌리엄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런던 의료진 교류협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의료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도윤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김 박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자신이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로버트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동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뛰어나시죠. 교수의 말에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런던에 더 오래 머물러야 했거든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병원장님과 만나신 일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당신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꼼꼼한 관찰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물론이죠. 서로 배우는 거죠. 도윤이 따뜻하게 대답했고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큰 제안을 받았어요. 도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걱정스럽게 불렀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의 말씀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럼 제가 더 오래 여기 있어야 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내 앞길을 생각해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 정신에 도윤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실력을 세계에 보여줘라. 그게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장실을 다시 찾아간 도윤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과 로버트 교수, 윌리엄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윌리엄 회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식이 병원에 전해지자 모든 의료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질 거예요 라고 했고 다른 의사들도 정말 자랑스럽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특히 엘리자베스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의사예요.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감동받았죠. 그날 오후 마가렛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제임스도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인정 속에서도 도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 큰 책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책임자로 맡게 된 동서양 의료기술 융합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유럽 각국의 의료진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었고 한국에서도 의료진 파견단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지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 당일 런던 의료계의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무대에 서서 한국의 전통 의학과 현대 서양 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발표했죠. 지주막 하출혈 치료에서 동양의 세밀한 관찰 방법과 서양의 정밀한 수술 기법을 결합하면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청중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도윤이 직접 개발한 미세 접근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합병증 발생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유럽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가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이 기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진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했고 그의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런던 의료계의 최고 권위자인 존스경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환자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향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하게 된 거예요. 도윤의 진솔한 답변에 존스경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진정한 의사 정신을 가지신 분이군요. 그날 저녁 성공적인 발표회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못했을 도윤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죠. 엘리자베스도 파티에 참석해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들과 동료들이 직접 런던까지 왔거든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 의료계의 자랑입니다. 후배들의 말에 도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죠. 파티가 한창일 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죠. 도윤은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아, 뉴스에 나왔더라. 우리 도윤이가 런던에서 큰 발표를 했다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나 봅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온 동네에서 축하해 주더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늘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도윤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에서 엘리자베스가 도윤을 찾아 나왔습니다. 김 박사님, 안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윤이 전화를 마치고 들어가자 윌리엄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발표에 대해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윌리엄 회장이 흥미진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당신의 기법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WHO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해요. 윌리엄 회장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WHO라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김 박사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해 당신의 기술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로버트 교수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런던에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들, 무시와 편견, 그리고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 지금의 순간까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보내온 것이죠. 김도윤 박사님의 활약으로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영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마가렛 할머니와 제임스가 병원을 찾아온 것이죠.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도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은인이 이렇게 유명해졌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신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와 제임스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시험과 더 놀라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WHO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도윤의 인생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침내 그 놀라운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WHO 제네바 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죠. 김도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혁신적 치료법을 전 세계 의료진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전화를 받은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런던 병원에서 무시받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병원에는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WHO의 정식 제안이 알려지자 모든 의료진들이 도윤을 축하하러 몰려들었죠.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역사에 남게 됐어요.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인턴들은 저희도 언젠가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엘리자베스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김 박사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부끄러워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도윤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서로에게서 배운 거죠. 당신도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도윤의 따뜻한 말에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화해를 지켜본 동료들도 모두 감동받았죠. 로버트 교수도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교수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부산까지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정부 관계자들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내린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를 본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윤이 정말 의젓해졌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영국 의료진들도 모두 감동받았죠. 이런 따뜻한 모자 관계를 보니 도윤이 왜 그런 훌륭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마가렛 할머니와도 만나게 됐습니다. 두 할머니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마가렛 할머니가 도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생크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자 도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일 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성대한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WHO 프로그램을 위해 제네바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료진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윌리엄 회장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동서양 의료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융합을 넘어서 문화와 마음의 융합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선물을 열어보니 작은 액자 안에 트루 다크터, 트루 프렌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당신도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도윤의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송회가 끝난 후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런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도윤은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열심히 했거든요. 아들아, 이제 정말 세계적인 의사가 됐구나. 하지만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마라. 어머니의 당부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항상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몇 일 후 제네바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죠. 병원 직원들, 마가렛 할머니 가족, 그리고 어머니까지. 도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국의 아름다운 의료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행기 창가에서 런던을 내려다보며 도윤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뜨거운 사랑과 존경.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죠. 제네바에 도착한 도윤은 WHO 본부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이 그를 반겨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혁신적인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들을 보며 도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WHO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들아, 정말 대견하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됐구나.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도윤의 치료법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게 됐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기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런던의 엘리자베스도 한국을 방문해 도윤과 함께 연구하며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뿌듯한 것은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부산 어머니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 진정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런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재밌게 각색해 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는 댓글들을 반영해서 조금 압축해 봤습니다. 댓글로 영상 보시는데 불편하신 부분들 계속 알려주세요. 우리 꿈속 의사연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매일 재밌는 사연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